안녕하세요. 해안여학원 조나단 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조기유학 설명회 중에서 관련 기숙사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고 에듀케이션 학지사장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사실 미국의 학교가 뭐 수천, 수만 개 네, 굉장히 많은데 네, 그 한 중에 5천 개 정도 5천 있다고 개, 그쵸, 해도, 그쵸.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관리형 기숙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저희가 이 관리형 기숙사를 알아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네. 요즘은 학습여 과정들이 너무 많고요. 네네. 요즘 보면은 학생도 어리지만 부모님들도 되게 어리신 그렇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희가 네네. 봤을 때. 왜냐하면 유학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사태를 좀 겪으면서 부모님들이 유학은 보내고 싶은데 좀 더 안전하게 유학을 보내고 싶은 그런 이제 그 희망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기숙사를 넘어서 기숙사이면서도 좀 관리를 추가로 좀 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학교들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관리가 잘 되는 좋은 기숙사 안에서 관리가 조금 더 잘 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관리형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또 특별히 또 추천하실 학교 한 네, 5개 정도 선정해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형 프로그램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아메리고 관리형 기숙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세 가지 섹션으로 좀 나눠봤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를 간다는 뜻은 결국은 미국에서 대학을 대학을, 그렇죠. 예, 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대학 준비 프로그램을 저희가 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숙박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래도 음, 생활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숙박 옵션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요즘 워낙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자유롭게 많이 왔다 갔다 네, 하지만 그래도 또 학교를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출국 전에도 준비 또 잘 해야죠. 맞습니다. 이게 사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저희는 사실 대학에서 아주 성공적인 대학생이 음,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음. 때문에 보통 4년에서 짧게는 2년의 어떤 계획 내지는 대학까지 생각하면 6년, 8년의 맞아요, 계획을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네, 대학 어드바이징, 특별히 네, 아메리고가 이제 네, 관리형 중에서도 이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된 거로 제가 네,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유니버시티 어드바이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좀 잘 갈 수 있을지, 물론 저희 학교들은 다 명문사립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대학 컨설팅 팀이 있어요. 있는데 이 컨설팅 팀은 기본적으로 더메스틱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제 학생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미숙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미국 환경에 좀 익숙치도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좀 부족하고요. 또 그러다 이렇게 보니 결정적인 거는 네, 제가 보니까 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 엄청 학생 수가 많아요. 네, 500명, 1000명, 심지어 맞아요. 2000명 되는 학교에 네, 어드바이저가 아무리 많아도 네, 한 사람당 뭐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사실 제한되어 있는데 네, 국제 학생들만 따로 이렇게 준비하면 좀 네. 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죠. 그렇죠. 네.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 준비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크게 유니버시티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이랑 이제 아메리고 어너스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유니버시티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 대학 팀 컨설턴트랑 음, 1대1 면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관심 있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 내 현재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을 지원하면 좋을지, 당연히 우리가 조금 상향 지원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특별히 요 네, 아너스 트랙 프로그램이 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이거는 물론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네,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맞아요. 그 보통 미국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어널스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좀 음, 있어요. 보통은 학교 자체적으로 GPA나 학교 태도 같은 것들을 네네. 이제 어 이제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좀 모범적이다. 이런 아이들이 언어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10에서 10% 정도의 학생들이 어널스에 들어가는데 네.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는 국제 학생 중에 보통 상위 한 30% 학생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 안에서 당연히 GPA나 학교 태도, 내지는 GPA가 지금은 조금 낮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어널스 트랙 프로그램 멤버로 저희가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 저 상과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학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널스 트랙에 들어오면은 좋겠다 하고 저희가 학생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요. 요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은 똑같이 하고 방과 후에 추가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요구하는 타스크가 있어요. 이제 추가로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워크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상위 30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목표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저 밑에 보면은 네, 결정적으로 또 장학금도 네, 이건 학교에서도 주어지겠지만 또 네. 아메리고에서도 또 주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up to 15,000불 음,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당연히 상위 30위권 대학에 가면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사실은 대학에서도 장학금이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정말 맞아요. 많아요. 대부분 웬만하면 잘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메리코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000불까지 조금 금액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메리코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네. 뭐 다른 어떤 그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도 요즘은 워낙 대학 입시 대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음, 지식 수준도 너무 높으세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현지에서 어떤 대학 과정, 어떤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저희 대학 컨설팅 팀이랑 상담을 음,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컨설팅 팀 KT 블루라는 분이 이제 리더신데 이분이 라이스 유니버시티 입학 사정관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랑 같이 일하는 팀 멤버는 UCLA인지 샌디에고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UC 계열의 이제 입학 사정관을 역임했던 그런 분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대학 이제 리스트를 선별하는데 최적합화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겠네요. 될 뭐 것 같아요. 미국 네, 상위권 주립대랑 사립대를 모두 네, 또 커버할 수 네,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맞습니다. 많이 되겠네. 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관리형 그으로 있는 기숙 학생들 외에도 네, 사실 또 홈스테이도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학생들은 물론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진 않더라도 음, 그 외에도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홈스테이 학생, 오늘은 이제 예, 기숙사에 예, 예. 집중하는 그렇죠, 그렇죠. 날이기는 하지만 보통 저희는 홈스테이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학생들도 원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학 준비를 할 수 있는 서포트 리소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학교에다 문의를 하면 워크숍을 참가한다든가 웨비나를 참가한다든가 내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학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또, 어, 대학 진학 네, 그 외에도 일반적인 학업을 할 때도 네, 아카데믹 어드바이스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그렇죠. 대학 나에 맞는 대학 리스트를 뽑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과정들을
당연히 수료하고 거기에 적합한 GPA를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도 조금 다 그렇죠.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균형이 됐을 때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대학 컨설팅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 된다면 그 컨설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 다니는 동안 애캐데믹 서비스가 동반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저희가 어떤 마술을 부려서 대학을 잘 갈 수는 네네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역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면 프리 어라이벌 코스 플래닝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학생들이랑 1대1 면담을 통해서 이 학생들은 어떤 코र्스를 듣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면 출국하기 전부터 AP나 언어스를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코र्스 스케줄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지금 시즌이 저희가 5월, 뭐 이제 네. 6월이면은 입학하기 이제 한 2달 전 정도 네. 되니까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 하세요. 아, 그럼 내가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수업을 들게 될지, 네. 혹시 지금 뭐 등록하는데 아니면은 도착해서 등록해도 수강 네.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해 네. 하시더라고요. 어떨까요? 보통은 개강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음, 학생들을 먼저 불러드려요. 즉, 네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학교 규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해서는 안 되는 일, 음, 해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거든요. 네. 요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자체 테스트나 내지는 AP나 어널스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별도로 봐요. 음, 그런 다음에 학생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면 그때 어널스나 AP로 저희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출국하기 전 또는 출국해서 오리엔테이션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사전에 한 네, 4월이나 뭐 네, 3월이나 미리 좀 수강 신청을 다음 학기 걸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신입생이나 이제 음,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는 사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주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 규모가 대부분 저희가 크다고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AP는 사실 자리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생이 음, 우수해도 사실은 등록할 방법이 그렇죠. 없거든요. 또 내가 네. 아무리 등록하고 싶어도 미리 네. 다른 학생들, 재학생들 다 해버리면 또 할 수도 그렇죠. 없죠.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큰 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동일한 AP 수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너무 작은 거면 작은 학교들은 퍼스널 어텐션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장점이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이제 어떤 코र्스 수가 좀 제한적이고 네네. 이제 미리 우리 신입생 같은 경우는 AP나 어너스를 하고 싶어도 이미 이게 다 마감이 돼버리면 네네네네. 우리한테는 찬스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좀 좋은 학교도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에 네, 프리리퀴짓 엑셀레이터라고 네, 하는 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네, 국제학생들한테 네. 저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면 프리리퀴짓이라는 게 조금 언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네네네네.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인 어널스가 어널스, 있고 또 어널스보다 더 뭐 높은 AP 과정이 AP,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스탠다드 과정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지만 어널스나 AP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가 그 과목에 있어서 우수하다, 충분히 이 과목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리퀴짓 같은 경우는 AP 바이올로지를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이 과정은 해야 된다. 요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로지를 할 때 예를 들면 90점, 95점 정도가 나와야 AP 바이올로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요 프리리퀴짓 을 맞춰야만 AP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요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이 출국하기 전에 음, 내지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엔테이션 전에 요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미리 학생들이 AP를 들어갈 수 있게끔 안정장치를 해드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네, 교과 과정이랑 미국 교과 네, 과정이 사실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학교 입장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물론
뭐 100점 맞고 잘 했던 학생일지라도 네, 교과 과정이 좀 다르면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뭐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 수 있긴 그렇죠. 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해당 과목의 우수성이 좀 나와야 되고요. 담당 선생님도 동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방과 후 활동, 과외 네, 활동. 그렇죠. 네. 어린이들이 네. 엑스트라 커리큘러 너무 중요하죠 하면서도 사실은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부, 공부, 공부 얘기만 하세요. AP 4개 이상 하셔야 됩니다. 뭐 6개 이상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못해서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또 학생들도 막상, 네, 이거 방과 후 활동 뭐 해야 되지? 뭐 스포츠 네, 활동 뭐 해야 되지?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의외로 공부하느냐고 이걸 되게 음, 간과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간과하기도 하고, 네, 내가 저것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예, 바쁘니까. 바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국을 가잖아요. 즉, 학교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 수업이 2시 반 정도에 끝나면 반드시 1시간에서 2시간의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반드시 클럽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라고 저희는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어머님들도 학생들의 GPA도 필요하고 어떤 과목을 이제 수료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밸런스, 그렇죠. 방과 후에 얼만큼 다양하게 학생들이 탐험하고 활동하고 학교 생활에 정말 집중도 있게 참여했는데야를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방과 후 활동이 너무 중요하고요. 학교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많은데 참가를 많이 하는 애들도 있지만 막상 보내보시면 어때요? 물론 뭐 참가를, 제가, 네, 한 달 전에 그 네, 미국 갔다 갔다 왔잖아요. 오셨죠? 네. 그 네, 뉴욕에 있는 그 네, 학교 학생은 네, 한 명은 정말 적극적으로 네, 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네, 공부도 잘하지만 방과 후에 한 3개, 4개씩 하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다른 학생은 네. 아직 뭐 한 개도 겨우 할까 네, 말까 할 겨우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역할은 뭐냐면, 요런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게 음, 있는데, 누구는 3개, 4개씩 하는데, 우리 아이는 방과 후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음, 기숙사에 가거나, 내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음, 그러면은 사실 어머님 좀 섭섭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이나, 내지는 어머님이 살짝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정말 소심하고,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요럴 때 저희가 요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도 많이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나 정도는 꼭 방과 후 활동을 할 음.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서포트를 하고 동기부여도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미국 학교 갔는데 미국 선생님들이 그냥 방과 후 하라고 하지는 네,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 고등학생은 저희가 준 성인으로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했니? 이거 해라? 이런 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국제학생들은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업하는 그런 지원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도 이제 어떤 봉사 시간을 좀 채워야 고등학교 졸업이 네네네.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 좀 놓치기 쉬운 봉사 활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혹시라도 그 시간을 못 챙겼을 때에는 저희 아메리고 측에서 그런 봉사 활동도 할 마련을 수 있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졸업시키는데 네. 저희가 문제가 없게끔 네. 네, 준비를 철저히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네, 서포터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또 네, 영어 수업, 네, 네, 인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한국 학생이나 국제 학생들이 물론 영어를 잘 준비해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또 아무리 잘 준비해도 원어민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힘든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음, 이런 영어 과정들은 음, 레벨 테스트를 당연히 하죠. 음, 그리고 저희는 영어 레벨이 너무너무 낮으면 사실 받지는 그렇죠, 그렇죠.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영어 레벨 3까지 예를 들면 토플 한 40점이면 굉장히 낮잖아요. 한 굉장히 4, 그렇죠. 50점 네. 정도 나오는 수준이면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딱 해서 학생 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넣어준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고 요런 수업 같은 게 예를 들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히스토리를 배우고 바이올로지 영어를 배워야 그렇죠. 되잖아요. 수학 우리가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수학에 쓰는 그런 어휘들 어휘들은 사실 낯설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과제를 내주면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서 기대하는 그런 양식이라든가 음, 어떤 수준들이 있잖아요.
10분 특히 그 정도. 에세이나 이렇게 네, 쓸 때 대부분 네, 학생들이 네. 뭐 본인이 창작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너무 좀 참조하는 경우가 그렇죠. 너무 인터넷에서 워낙 이렇게 네네. 검증만 하면 그냥 네네네. 쓸 수가 있으니까요. 게다가도 요즘 또 챗GPT가 너무 또 맞아요. 유명하니까. 맞아요. 학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걸르는 그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한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팁까지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영어 과정이고 사실 저희 독서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독서 클럽을 많이 이제 활성화하진 않지만 영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독서와 좀 라이팅이 강해지는 그런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수업은 어떻게 방과 후에 네. 하나요? 아니면 정규 수업에 하나요? 언제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네네. 방과 후에 하지 않고요. 정규 수업 안에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방과 후에 하는 네네. 학교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많아요. 학교들이 방과 후에 사실은 하긴 네,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0% 그렇죠, 정도의 그렇죠. 학교들이 대부분 방과 후에 하는데 저희는 정규 수업에 안에 들어가고요. 음, 그 뜻은 뭐냐면 출석률 다 체크가 되고 시험 성적이 성적표에 들어가요. 그래요? 그리고 그립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학생들 영어 과정 들으면서 85점 이하로 맞는 학생들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트랜스크립을 딱 보면 대부분 85에서 90점 이상을 다 맞기 때문에 그림이 예쁜 거 맞고요. 이제 저희가 정규 수업을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규 수업이 아니면 아이가 소홀하게 수업을 해요. 맞죠. 방과 후에 네, 뭐 사실 출석 체크 안 하고 성적 안 들어가면 그렇죠. 빠지는 그렇죠. 경우가 너무 대충 많죠. 하기도 네네. 하고 혼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규 수업에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정말 인가를 받은 1년짜리 커리큘럼을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인가 받은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잉글리시 9, 잉글리시 10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겨우 커트라인을 넘었어요. 네. 요런 학생들은 저희가 잉글리시 과목을 안 넣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면 페일해요. 이 학생들이. 근데 다른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90점 이상을 쳤는데 영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잉글리시 9, 10 했는데 60, 70, 뭐 60점, 50점, 40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셰익스피어 뭐 원서 읽고 시험 봐봐요.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레벨 한 원 정도부터는 이제 잉글리시 과목은 넣어주는데 레벨 2는 영어는 좀 잘한다, 스피킹 잘한다. 그럼 넣어주기도 하고 안 넣어주기도 하는데 영어가 정말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가능하면 잉글리시 과목을 좀 빼줘요. 즉 GPA 관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떤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잉글리시 9을 안 듣는데 어, 대학 가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렇죠. 보통은 네. 4년 정도는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잉글리시 저희가 서포트하는 잉글리시 음, 랭귀지 서포트 그 과목이 영어 크레딧을 커버를 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잉글리시 9, 10을 1년 정도 듣지 않더라도 졸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어가 굉장히 부족해서 잉글리시 10을 들었는데 40점보다는 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이걸 빼고 잉글리시 랭귀지 클래스를 들어가서 노력해서 90점, 95점을 음, 맞으면 훨씬 더 대학 갈 때 글이 트랜스크립이 좀 아름답죠. 네. 그리고 이 학생이 평생 이렇게 4년 동안 듣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연도에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딱 봤을 때도 첫 해니까 이 학생이 안 들었구나. 두 번째는 들었는데 충분히 90점 나오네. 훌륭한 학생이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대학 갈 때 훨씬 더 유리하게 한다고 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가 기숙형 이제 관리형이라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여기는 또 홈스테이까지도 함께 간단하게 하시긴 하겠지만, 뭐, 기숙사, 물론 뭐, 저기 있는 학교들, 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또 많이 가봤잖아요. 그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네.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학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런 학교들은
온 캠퍼스 보딩은 아니에요. 네네네. 이렇게 물론 뭐 한계는 예, 온캠퍼스이긴 온 캠퍼스도 하지만,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대부분은 학교 밖에 이게 있어요. 한 차로 한 5분에서 10분, 그쵸. 15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5분에서 10분 거리인데 음. 학교는 명문 사립 학교인데 이 명문 학교들의 뜻은 뭐냐면 미국 애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아이한테 인기가 많은데 굳이 학교가 숙박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고에서 기숙사와 홈스테이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세팅이 아주 좋죠. 네.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여학생, 남학생 구분을 하고 사감 선생님 상주시키고 시큐리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큐리티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약간 럭저리 아파트 요런 컨셉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네, 뭐 수영장 다 있고 헬스 맞습니다. 시설도 몇 개나 있고. 네, 영화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탁구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주변에 어떤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나 이런 편의 시설이 바로 옆에 네네네, 맞아요. 있어서 사실 미국에서 이런 환경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위에 제일 첫 번째 그림들이 주로 이제 네, 캘리포니아 학교들, 맞, 캘리포니아 기숙사고, 네, 두 번째는 그 네. 뉴욕, 예, 뉴욕 뉴욕하고 시카고 기숙사하고, 학교들 시카고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고요. 네, 그 밑에, 밑에도 네.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네. 네, 수영장 있으면 무조건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죠.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다음 사진에도 있는 게, 음,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대부분이 사진이 너무 좀 현대식이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그래서 막상 가면, 사진을 가면 좀 많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사실 좋거나, 실제는 네, 사진보다 더 좋은데 네. 사진이 좀 다 못 담았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네네.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한국처럼 보통 한국은 20층, 30층 이런 음, 고급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한 4층, 5층 요 정도 되는 아파트지만 우리나라처럼 커뮤니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학생들한테는 괜찮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특히 만족도가 좋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다른 태국 아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이런 환경에서 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이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네네네. 학생들은 익숙하게 사실은 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국적 학생들은 뭐 감동을 받죠. 예. 네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은 네. 기숙사는 어떤 이제 시설인지, 어떤 네. 관리를 하는지. 네, 네,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거는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안전이 제일 그렇죠,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시큐리티가 철저하게 된 그런 아파트만 사용하고 있고요. 네. 물론 네. 그 지역이 사실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그 또, 중에서도 또, 네, 또 예, 세큐리티가 또 안전하고. 더 좋은데 안전한 그런 동네고 네. 저희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방은 2인 1실이에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인 1실이 있는 데도 어, 있고 3인 1실이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많이 부모님들이랑 상담해 보니 역시 2인 그렇죠. 1실이 평균 2인실이 제일 제일 좋은 것 무난해요. 같아요. 1인 네네. 1실은 조금 외롭기도 하고 너무 혼자 두면 음.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게임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2인 1실 정도가 사실 서로 에티켓을 좀 지키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좀 적합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키친 시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스낵 같은 거 먹을 수 있게끔 항상 비치도 돼 있고, 물론 이제 아침, 네, 점심, 저녁, 아침, 저녁은 사실 기숙사에서 네, 먹고, 기숙사 점심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먹긴 먹고, 하지만, 네, 그죠. 간식은 또 이렇게 네, 제공되기도 다 하고, 준비가 돼 있어서 뭐 네. 과일이라든가 스낵 같은 거는 항상 창고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와이파이 당연히 잘 돼 있고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침대나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상. 책상, 옷장 이런 것들은 돼 있고 아파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실이 공용 공간이 되겠죠. 아이들 거실에서 공용 공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네, 외에도 네, 진짜 공용 공간인, 뭐, 네, 거기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맞아요. 공간이나, 아니면은 음.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는 사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조금 학업적으로 부족하거나 영어적으로 부족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숙사 안에 따로 스터디룸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추가로 영어 수업을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독서실처럼. 네네.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보통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방과 후뿐만 네. 아니라 주말에 뭐 하는지 되게 그렇죠.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학생이 익숙치 않으니까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네, 레스토랑도 가고 쇼핑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뉴욕이나 그렇죠. 이제 뉴욕,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또 이쪽에 있단 시카고.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궁금한 음, 대학들도 좀 해야 되고 음, 스포츠 너무 네. 강하잖아요. 뭐 야구, 뭐 농구, 미식축구 미식축구. 뭐 이런 거 다 다녀야죠. 네네. 그리고 뭐 저희 학교들이 다 챔피언십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팀이 좀 리그를 뛴다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페인팅하고 네. 가서 응원도 좀 하고 요런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학생들이 국제 학생이지만 조금 더 미국 학생들의 어떤 커뮤니티에 훅 젖어들어서 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스테이 학생들도 저희 학교에 있어요. 네, 이제 맞아요. 일정 부분은 기숙사 학생들만 액티비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같이 액티비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자, 물론 이제 홈스테이가 저희가 네.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홈스테이도 어떤 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한번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는 누가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음,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인데 네네. 사실 성인들도 랭귀지 연수를 가서 홈스테이에 있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많이 성숙해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독립적이고 내가 조금 스케줄링 좀 하고 싶고 이런 애들은 홈스테이를 의외로 선호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 가정이랑 생활을 하는 거고요. 대신 조금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저희가 10년 이상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저희 국제학생 지원팀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홈스테이 플레이스먼을 하고 뭔가 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현장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믿고 홈스테이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물론 네, 저희가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네, 거의 90% 이상이 네, 기숙사를 문의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씩 트렌드가 네, 홈스테이도 문의가 조금씩 네. 생기긴 해서 이게 네. 아이들의 어떤 패턴이 그렇죠. 바뀌는 그렇죠. 것 패턴이 같아요. 바뀌어요. 네. 누구는 정말 기숙사를 선호하고 어떤 학생은 저는 기숙사보다는 홈스테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학생의 선호도지 그렇죠. 기숙사가 무조건 좋다. 뭐 홈스테이가 무조건 좋다. 요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학교지만 홈스테이 옵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한번 혜연유학원에 네네네.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라이딩 문제가 네. 있죠. 왜냐면은 이제 홈스테이 분이 라이딩을 잘 안 해주시는 집들이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무조건 네. 라이딩 해주는 옵션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많은 학생들도 스쿨버스를 탈 수도 음, 있어요. 그래서 스쿨버스 타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스쿨버스가 안 된다 그러면은 호스트가 라이딩을 해주고 방과 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정식으로 열리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이번 이벤트들이 예를 들면 대학 컨설팅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컬리지 페어라고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사정관들이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대학에 들어오려면 뭘 준비해야 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상담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좀 늦게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6시가 될 수도 있고 7시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라이드를 해주는 조건으로 어레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라이딩 문제 때문에 네,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홈스테이 옵션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네. 저희가 홈스테이를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네, 최근에 홈스테이들 저도 이제 좀 학생들 보낼 때 네. 거의 1인 1실이더라고요. 네, 네.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음, 2인 1실입니다라고 써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은 아마 이제 부원장님 학생들도 그렇죠. 그렇고, 저는 무조건 저희 학부모 학생들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좀 네네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홈스테이는 거의 뭐 1인 네, 1실이니까. 거의 네. 1인 1신이기 때문에 개런티는 못하지만 그래도 90에서 95% 이상 제가 한국 학생들은 1인실이 플레이스먼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네, 국제학생 서포트. 네, 자, 어떤 부분들을 서포트하는지 이 네, 부분도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대학을 잘 가려면 대학 컨설팅 했죠. 애캐데믹 어드바이징, 어떻게 코र्스 스케줄링 하는지 했죠. 또 생활이 편안해야 공부가 잘 되니까 숙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는 세 번째인 국제학생 서포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국제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하면 애캐데믹, 대학 결과, 홈스테이, 기숙사 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면 결과물도 좋기 때문에 저는 국제학생 서포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 개로 저희가 나눠봤거든요. 출국 전, 출국해서 캠퍼스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부모님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출국 전 보시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출국 전에 예를 들면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AP 과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출국 전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면서 뭐 공부적인 거, 생활적인 거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감정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을 누군가는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캠퍼스에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그 학교 방문하셨을 때 캠퍼스에 누구 있지 않았나요? 저희 어, 아메리코. 일단은 네, 뭐 사실 뭐 뉴 학교들 중심으로 제가 네, 받긴 했는데, 네, 가니까 뭐 네, 직원들도 당연히 있고 네, 학생들도 네, 수업 그 쉬는 시간에는 네, 거기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네, 쉬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얘기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인 것 네,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학교에 이제 아메리고 국제학생 지원팀이 상주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지원팀은 어떤 지원이냐면 다 예스하는 게 아니에요. 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해주고요. 뭔가 요청을 했을 때 되는 건 되게 해주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노도 가끔씩 해요. 그렇지만 왜 안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음, 매니지먼트를 하고요. 또 아프면 보험 처리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근데 아이가 아프거나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해서 상을 받는다든가 음, 내지는 학교 공부가 조금 어려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부모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리포트를 저희한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국제학생 지원팀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를 좋아하는 맞아요, 부분이세요. 맞아요. 예. 그래도 안심하고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라도.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국제학생 지원팀이 상주를 해서 학생 전반적인 케어를 다 한다. 요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에 이제 각 네, 기숙사의 사관파 네, 선생님 상주. 이 부분이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장점인 게 네, 학생들이 기숙사에 물론 뭐 아까 시설은 되게 네, 좋았지만 네, 이게 시설이 좋다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학생들끼리의 여러 가지 또 그런 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홈스테이도 사실 또 선생님 관리해 주시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홈스테이하고도 약간의 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음, 그런 문제들도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부모님이나 학생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음. 캠퍼스 안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드려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 지원은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성인들을 보내는 거는 뭐 본인들 알아서 하는데 네, 아직은 미성년자들이고 또 네, 부모님도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계시고 물론 요즘은 카카오로 워낙 그렇죠. 잘 소통을 네, 하시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또 근데 이제 학부모님은 성인이기 네. 때문에 이제 아이와 상관없이 좀 성인 대 성인으로 누군가 학교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싶어야 네네네.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가 어머님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저보다도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을 제일 위하는 마음이 클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항상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어머님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그렇다고
영어로 저희 학교 담당자랑 소통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어머님도 바쁘시고 네네. 좀 여러 가지 에티켓도 좀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사에 부모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출국함과 동시에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네. 어머님이 학생이랑 상관없이 뭔가 요청 사항이나 어떤 불만 사항이나 부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분하고 소통을 하시면 학교에 직접 전달이 된다. 음. 이런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아메리고의 서비스에 대해서 네, 좀 장시간 좀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대표적인 학교 한 5개 정도 있긴 네, 한데, 이제 서부에 2개, 중부에 1개, 동부에 이제 네, 2개. 네. 길게는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그렇죠. 같고요.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학교 특징만 한번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이제 먼저 서부. 네. 네, 네. 저희가 5개 소개를 오늘 할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아메리고 학교는 한 30개 정도 맞아요, 돼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리형 서비스가 잘 서포트되고 있으면서 한국 부모님들이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들을 너무 가고 싶어 하기 맞아요.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정말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부 대학 무시 못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학교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준비를 했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보시면 동부 서부에 못지않게 너무 좋은 어떤 관리형 서비스도 지원을 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대학 결과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5개 학교만 선별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비숍 몽고메리. 자, 이 학교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학교인데 네. 어떤 학교인가요, 이 학교? 자, LA고요.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A 플러스 랭킹입니다. 음.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이 플러스예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UCLA나 UC 샌디에고, UC 계열들의 어떤 랭킹이라든가 인지도가 점점점 네네네. 올라가면서 이 학교도 점점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가기에 너무 다이렉트 플라이트도 너무 그렇죠. 잘 돼 있고 짧고 또 현지에 아는 친척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게다가 또 네, 토렌스면은 굉장히 또 네. 안전한 지역이죠. 부천이죠. 부천이고. 예, 세금을 많이 낸다는 네네.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부촌으로 무조건 갑니다. 음. 안전해야 되기 네. 때문에 총 학생 수 한 900명 정도 되고요. 작지는 않아요. 저는 한 600명 이상의 국제 학생 수는, 총 학생 수는 있어야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운영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네. 국제학생 그렇다고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가. 지금 한 7% 정도? 그래서 7%. 한 60명, 70명인데, 이 중에 한국 학생들은 한 15? 음, 그렇게 많은 많지는 편은 않아요.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고요. 인기 있다는 학교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틱스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건설, 그리고 보시면 우주 항공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이 학교는 그런 게 좀 특화돼 있고, 이제 구글 파일럿 스쿨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스폰도 많이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뭐 시설은 네. 지금은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네. 시설도 보시면 좋은 학교들은 네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 이과적인 것도 되게 잘 돼 있지만 네. 문과적인 것도 잘 돼 있고 아트적인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설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 화면 띄워드렸거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스템이 아니라 팀. 스팀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IT죠. 엔지니어링, A는 아트예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아트도 함께. 예, 네. 요새는 미대, 음대 이렇게 가는 학생들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것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수학, 매스매틱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중간에 보시면 e스포츠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새는 맞아요. e스포츠가 굉장히 핫해요. 우리나라가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많이 찾고 있어요. 예, 계속 또 이 학교 또 자랑이죠. 가상 그렇죠. 예. 회복 테이블. 네. 맞습니다. 메디컬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물학이라든가 생리학, 스포츠 의학, 요렇게 하는 학생들까지도
요런 요 해박 테이블을 통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미국 내에 이 해박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가 한 2, 30개 정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중에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팀 다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요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밑에 보시면 Introduction Engineering Design이 있고 Principles of Engineering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게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이기도 하고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공우주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프로그램을 해야 나중에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우주 항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야만 나중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대학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기자재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교육의 중심은 진짜 실습이잖아요. 예, 네네네.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이론도 튼튼하지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학교 뭐 음악도 워낙 잘 되어 네, 있고요. 캘리포니아하고 헐리우드랑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저희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교는 네, 샌디에고에 있는 마터데이네요. 네, 자, 이 학교 뭐 너무 유명하죠? 네, 학교 너무 좋고요.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음,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뭐 LA에 있습니다. 그러면 LA 다운타운에서 1시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샌디에고 다운타운에서 한 30분 거리기 때문에 이제 입지 조건이 정말 좋은 것 같고 학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설립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브랜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현대적인 네네네.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정말 예,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도 당연히 MIT나 뭐 칼텍, 예일대학교, 뭐 음, 시카고대 이런 학교들 계속 매년 들어가고 있고 이 학교가 가장 잘하는 건 비즈니스. 음, 네, 비즈니스를 잘하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에 학생이 원하면 튜터링을 무료로 해줘요. 학교 네네네네. 자체적으로. 그래서 원래 학업이 조금 부족하면 저희가 아메리고에서 그런 튜터링이라든가 학습 지원을 해주는데 네네. 가 나서서 방과 후 지원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는 학교가 많지는 네. 않아요. 근데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정말 애캐데믹하고 내가 공부를 좀 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을 때 이런 학교를 선택하면 저는 충분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학교 자랑이죠. 네. 수영장, 수영장 실내 있습니다. 수영장 네, 너무 맞습니다. 네, 유명하죠. 네. 올림픽 규격 네네.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사실은 이렇게 요즘은 아이들이 정말 취미가 다양해요. 음, 수영하는 아이들, 이제 워터폴로 이런 거 하는 네네네.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이런 시설도 사실 학교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제가 비즈니스가 되게 강한 학교라고 언뜻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사이언스 프로그램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나서 하단에 보시면 유스 샌디에고에서 인턴십 프로그램도 가능해요. 또 사실은 학생들이 인턴십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그 루트를 뚫는 게 사실은 이 어렵거든요. 고등학생은 특히 더 힘들죠. 특히 어렵죠. 네네. 근데 학교에서 이런 루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언스 트랙에 들어간 학생들은 여기서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인턴십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예, 이 비즈니스, 말씀드렸죠. 예, 예, 가정교육과 비즈니스. 비즈니스네요. 네네. 네. 그래서 3주 프로그램이에요. 방과 후에 음, 있는 거고요. 이제 보면은 블록 6까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6주라기보다는 6회차로 해서 3주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집중력 있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되잖아. 네네네.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선택이 되면 런칭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프로그램인데 아주 정말 학생들이 현실에서 정말 내 사업을 런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영상 방송, 네, 미술 공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학교 전에 비숍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음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네네네네. 있고요. 미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영상, 방송, 어, 편집, 프로덕션 요런 과정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요즘 하시면 또 될 것 1인 같아요. 미디어도 워낙 발달돼 그렇죠. 있으니까 이 네. 부분도 굉장히 인기가 네, 많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편집하는 이런 기술들도 음, 같이 배우기 때문에 좀 흥미로워하고 학생들이 이거를 꼭 대학 가서 내가 전공해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말씀드린 취미로, 것처럼 네, 그렇죠. 취미로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정말 밸런스가 좋고 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규 시간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방과 후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미국은 잘하지 않아도 관심만 있으면 네.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시카고 학교네요. 네. 네. 시카고 학교는 이제 이 학교도 A 등급을 맞은 좋은 음, 학교이기 때문에 이과, 문과, 예체능 다 잘하는데요. 이 학교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거는 로보틱스. 음, 이제 세계 유리 챔피언십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로보틱스 챔피언십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디에고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이 네네네. 학교도 비즈니스를 하고 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학교보다 더 특화돼 있다. 보시면 로보틱스가 워낙 강하기 세계 때문에 1위요? 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네네. 사실 저게 메이커스 플레이스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로보트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들을 솔루션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시연해 보고 시합에 나가기 전에 실제 그런 실전 모드로 정말 대학 대회 준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학교가 로보틱스가 잘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제한 사항이 없이. 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로보틱스 팀이 두 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니어랑 시니어 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벌서리 팀 같은 경우는 대회에 참가하는 아주 좀 준비된 아이들 11학년, 12학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밑은 주니어 팀들이 같이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한 팀으로서. 그래서 내가 조금 잘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점점 제가 잘하면 걸서리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문턱이 좀 낮다는 게 국제학생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상 하다 보면 잘하는 국제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문턱이 너무 높아서 국제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없다. 음, 이런 거는 사실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네네. 보거든요. 이 학교는 그런 찬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학교도 또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돼 네, 있네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샌디에고 학교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이에요. 음, 그래서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3주 방과 동안, 후, 네, 맞아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고. 3주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내가 비즈니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음, 음, 트랜스크립에도 딱 찍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시카고로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한 10개 넘는 이제 비즈니스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것도 하나 이 학교는 좀 하고 싶은 게 좋은 학교들은요. 학생들이 대학 방문해서 입학 사정관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일단 그렇죠. 네. 넓잖아요. 학교를 가려면.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어드미션 입학 사정관들이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음, 학교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학생들한테는 너무 큰 모티베이션이 되죠.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시카고 대학도 오고 미시간 대학도 오고 굉장히 유명한 그 네. 명대학교들 많이 오네요. 사실은 뭐 50위권 이하, 100위권 뭐 넘는 대학들이 대부분 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요. 확인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 학교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20위권, 30위권 예, 그런 학교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만큼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그런 좋은 대학들에 많이 보냈으니까 입학을, 그렇죠. 그렇죠, 보냈으니까 오는 네네.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이나 뭐 예술 쪽으로도 굉장히 또, 예, 다양하네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스포츠, 스포츠도 굉장히 강하고요.
사실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 스포츠도 문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이게 네. 국제학생은 바로 못 네, 들어가고 어떤 뭐 데는 몇 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10학년이면은 안 안 됩니다. 되고 11학년 안 됩니다. 9학년만 됩니다. 음,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학교들마다. 근데 이 학교는 9학년이든 10학년이든 첫 해부터 스포츠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자, 다음으로는 자, 이제 이제 동부로 뉴욕 학교, 넘어갈까요? 이제 동부 네. 가장 또 인기 있는 학교죠. 네. 이 학교 이번에 네, 학교 방문하셨잖아요. 방문했죠. 크긴 너무 크죠. 뭐 어떠셨어요? 일단은 사진으로만 봐도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네. 뭐 학교 운동장만 해도 몇 개나 되고 뭐 네, 맞습니다. 건물도 이게 단층이 아니고 네. 지금 보면 4층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방문을 하지만 제가 다 알 수 없을 네, 정도로 네. 학교가 굉장히 커서 기본적으로는 아트 하는 섹션, 사이언스 하는 섹션, 뭐 매스 하는 섹션, 음, 뭐 9학년, 10학년이 이용하는 공간, 이제 뭐 예를 들면 주니어,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공간 이렇게 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학교가 큰 만큼 체계도 되게 잘 잡혀 네.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에서 약 1시간 정도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그런 학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네, 운전해서 가봤는데 네, 생각보다 네. 안 얼마나 멀, 걸리실까요? 1시간? 그쵸. 그쵸. 아, 제가 뉴저지에서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뉴저지에 가서 전 1시간. JFK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30분? 한 40분 정도? 40분? 네, 그렇죠, 40분 그렇죠. 정도 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죠. 그 네, 네. 정도면. 네. 총 학생 수가 2,400명이에요. 근데 또 어마어마한 학교네요, 이건. 90% 이상이 또 로컬 네, 네, 네. 학생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오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은 학교인지 좀 아실 수 있고요. 우수한 학생들이 2,400명이 있으면 또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학교 중에서도 상징적인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교는 특징적으로 비즈니스 과정이랑 아까 말씀드린 가상해부학 테이블이 있는 아, 이 학교도. 네, 이 그 학교도 비숍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학교도 네. 있네요. 네. 한 30개 고등학교가 이 테이블이 있다고 음, 했는데 그 중에 저희 학교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제 비션 몽고메리 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어쨌든 이 고등학교에는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센터 안에 이 에나토마즈 테이블이라고 가상 해부학 테이블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터치 스크린, 삼성 브랜드입니다.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그런 이제 클래스룸이고요.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 학생들도 이 대형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좀 문과라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다양한 대학교에서만 있을 법한 그런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3D 프린터 뭐 이런 그라인더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네,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긴 네, 하더라고요. 그 병원하고 이거 네. 실습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일반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대 가고 싶은 학생들이 좀 관심 있게 이 학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부를 좀 이미 이제 닥터이신 분이나 예를 들면 의사를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네. 이제 오셔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지식들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굉장한 모티베이션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메디컬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는 뜻은 사이언스는 당연히 잘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AP가 또 굉장히 다양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사이언스 트랙이다. 그러면 저 4년 과정을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재 좀 보셨어요? 기자재, 그쵸. 자세히 다, 과학실에? 예, 다 네, 봤죠. 보면은 과학실이 보통은 한 6개 정도 저희가 있어요, 이 학교에. 6개까지 제가 아마 다 보지는, 일부만 예, 다 보셨을 보지는 거예요. 못했죠. 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음, 베이직한 것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음, 높은 그런 이제 과학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학교의 또 장점이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프로그램. 그래서 어머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샌디에고에 있고
조금 더 정규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 카멜, 시카고, 시카고 카멜.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인 앤소니에도 정규 프로그램 안에 카멜. 들어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을 좀 한다든가 문과, 통계, 예를 들면 재무, 뭐 이런 것, 마케팅 이런 거 관심 있는 학생들은 뉴욕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술 쪽은 워낙 뭐 여기가 너무 잘 돼 그럼요. 있으니까 뭐 네. 네, 뉴욕이니까 유명하죠. 미대, 음대, 예를 들면 체육 이런 음.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저희 학 찾고 있고요. 이제 특히 저희가 합창단. 네. 합창단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합창단에 들어가려면 오디션을 봐야 음,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사실 오케스트라를 들어가든 합창단으로 들어가든 오디션 봐서 떨어지는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좀 다 들어간다 하면은 좀 실력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 뭐 말할 필요 네, 없이 너무 뉴욕 잘 같은 되어 경우, 있고. 네. 네. 항상 보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리그 일정이 나와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대부분의 분야에서 탑 3, 탑 5에는 항상 랭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스포츠는 굉장히 강하고 학생들도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국제 담당 네, 선생님들이네요. 네, 네네. 이 중에 몇 분 예, 몇 분, 뭐, 뵈셨을 것 케빈 같아요. 것 선생님이나 같고, 앤드류 아니면 앤드류 선생님도 선생님도 받고. 배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각 학교마다 국제 지원팀이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샘플로 뉴욕 세인 앤토니는 이런 팀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많죠. 네. 네, 이유는 국제학생 팀이 많으면 저희가 팀이 좀 더 많고요. 국제학생 수가 예를 들면 20명이다. 그러면 저희가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으면 팀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스네요. 네. 네. 저는 네. 지금까지 5개 학교 중에 네. 4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학교는 부모님들이 제일 안 찾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학교를 제일 애정하는 학교예요. 이유는 뭐냐면, 어, 보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뭔가 강하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야, 이 학교 너무 괜찮다. 이유는 뉴욕인데,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도 별로 없고, 국제 학생도 별로 없고, 사실 유명하고 대도시에 있는 학교면 사실 현지 학생들이랑 이렇게 조금 믹스되는 게 어려움이 좀 맞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굉장히 웰커밍하고 프렌들리하고 에너지가 좀 밝아요. 그래서 저 멀리 해변가가 보이잖아요. 바다도 보이고, 네, 그렇죠. 저기가 해변가도 한 보이고. 도보로 5분, 10분으로도 어, 갈 수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해변가가, 바닷가가 한 10분 거리에 있고, 또 더 저 너머에 다리를 쭉 넘어가면 서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유한 분들도 주변에 뭐 요트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주변 분들이 훨씬 더 좀 프렌들리하고, 여유로워요. 네, 네. 마인드 돼 오픈마인드고.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국제 학생이 좀 없으면 아, 내가 적응하는데 조금 도움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내가 그런 자신감이 조금 있는 학생이라면 이런 학교 한번 도전해 봤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뭐, 저희 네, 학생도 네, 도전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죠. 네, 네네네.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있죠. 한 3개월만 좀 고생을 하면 네네. 그다음부터는 영어도 좀 늘고 음, 정말 미국 학생처럼 생활을 음, 하다가 대학에 가면 얼마나 잘 지낼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뉴욕에서 1시간 거리, 조금 전에 세인 앤소니 학교 설명드렸죠. 네. 세인 앤소니가 북쪽에 있으면 세인 존스는 남쪽에 맞죠. 있는데 한 20분 거리. 스토니브룩 대학 요새 랭킹 많이 올라가 엄청 있죠. 올랐죠. 예,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음, 네, 이 학교도 많이 가고요. 네. 그래서 이 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00명,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제네시스 프로그램이라고 음, 약간 우리 논문 있잖아요. 예, 네네네. 논문 리서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특히 과학에 관련돼서 저희 학생 네, 하나가 저거 하고 제네시스 있어요. 하고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데, 왜냐하면 네. 누구나 하는 프로그램은 솔직히 네네네. 아니에요. 성적이 되고 좀 자격 요건이 되는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나 오토캐드나 이렇게 영상 편집 음, 요런 거, CG 요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요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학생이 많이 없고 이제 중국 학생이 많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좋은데 중국 학생이 없는 학교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서. 근데 이 학교는 중국 학생들도 별로 음, 없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남미 학생들 꽤 있고요. 음, 한국 학생들도 한 10명 이하. 네네. 그러니까 너무 없지도 땅에 이제 있어서 좋은 학교이고요. 보시면 시설 너무 좋죠. 네, 맞아요. 음, 시설은 너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네. 네. 매년 투자를 하고 음, 있고,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고, 학교가 사실은 현지에서는 평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음, 기부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음, 그래서 겉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면 정말 시설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AP 이제 캡스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잘 돼 있고 제네시스 프로그램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리서치 프로그램 음, 논문도 쓰고 요런 프로그램들 요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돼서 대학 지원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한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결과가 한 30위권 이하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학생 굉장히 작년, 기대가 네, 되네요. 혹시 좋은 소식 있으면 좀 네네네. 공유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웨이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죠. 예. 그리고 뉴욕이기 때문에 여전히 퍼포밍 아트가 그럼.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여기도 그 네. 학교 앞에 바로 병원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여요. 거의 그렇죠. 바로, 마주보고 완전 바로 있죠. 앞에. 네, 정말 바로 맞아요. 앞에.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음, 맺어서 예를 들면 위케어 핸드 인 핸드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네. 보시면 한 12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의학 관련인데 세인 앤소니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실은 메디컬 의사가 되는 그런 코스에 조금 더 음, 적합화돼 있다 하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물리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다양한 면에서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랑 한테 이제 세미나도 들을 수 있고 네네. 현장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생각보다 잘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잘 돼 있네요. 네. 도서관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여기 방송국, 네. 방송 시설이 너무 잘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이나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네. 공식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송출이 되기도 아, 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정규 채널로.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현지에서는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지 반증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서는 교내 방송 위주로 하지만 가끔씩 그뭐 롱아일랜드 어떤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공식적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특정 시간에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인기가 많아요. 네. 네. 뭐, 여기도 실내 스포츠 시설 네, 너무 좋죠. 네, 네. 너무 좋고 요트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요트 클럽이 있어요. 방과 음, 후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 5개 학교 중에 요트로 클럽 활동을 하는 학교는 이 학교가 아, 유일해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네, 바닷가 바로 앞이라서 그렇죠. 그걸 할 수 그런 있죠. 장점도 있는 거죠. 네. 네. 음악도 너무, 음악도 있고요. 네. 스포츠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강하죠. 네. 자, 자, 오늘 우리가 너무 장시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훌륭하고 우수한 예. 프로그램들 제공하는 다양한 학교와 또 아메리고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이나 상담을 받고 싶으면 저희 네. 혜연여학원에 그 조나단 부원장 찾아주시면 되시고,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장학금이 준비가 돼 아, 맞아, 있어요. 맞아. 장학금. 그래서 네네.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적이랑 영어 레벨이랑 음. 내지는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만 또 부원장님이랑 잘 상의하시면 점수도 잘 받고 장학금은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이제는 네네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네.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그렇죠. 있도록 네, 네. 열심히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